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판단의 순간순간에서 살아갑니다. 판단을 한번 잘못하고 오판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은 부자, 잘 나가는 회사도 하루아침에 실패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기 미래의 젊은 직업을 선택하고 어디로 이사 갈 거냐는 걸 선택하고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 모든 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팔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이 운세가 좋을 때는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며 좋은 판단을 내리지만은 운이 나쁜 주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를 감명하고 사주를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언제 오판할까 했냐, 올판할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신미 일주에 대해서 남명 사주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 신미일주는 신금은 계절로는 8월에 해당하는 6월에 해당이 됩니다. 당유자 유가 됩니다. 그 신미는 뭐냐? 신금은 날카롭고 예민하고 치밀하고 신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의사인 경우에는 침을 잘 놓고 간호사일 경우에는 주사를 잘 놓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예요. 그게 금은 보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물을 의미하게 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경우가 밝아요. 반면에 융통성이 없고 임기응변이 부족하다. 요게 신금의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리하고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경우가 밝고, 경우가 밝기 때문에 상대를 판단할 때 상대의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경우 없는 거가 눈에 잘 띕니다. 눈에 띄니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 요 신미는 미는 암장에 정을기가 있습니다.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있습니다. 정을기. 요 미토의 성질은 뭐냐? 계절로 말하면 여름의 끝자락에 환절기에 있어가지고 기진막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재물운이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양띠들은 거의 부자들이 많아요. 생활력이 강하죠. 알뜰하죠. 경험넓죠. 모범적이죠. 그리고 요 미토에는 정화가 관이거든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관리도 잘하고 관리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고 관이 있고 기토가 있어서 인수가 있고 을목이 있어 재물이 있고, 그래서 신미일주는 일주로는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경험 밝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미가 자를 만나면 원진이 됩니다. 잠이 원진.
자는 뭡니까? 금생수 식신이거든요. 그 식신은 뭡니까? 생재, 재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 식신은 뭐냐? 자유분방한 겁니다.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 원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좀 짜증나고 힘들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이 원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가 하나의 원진의 이치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가 축을 만나면 축술미 삼형살도 되고 축미충이 됩니다. 축미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삼형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와 재난과 시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요 신미일주는 구설수에 관계된 것이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 경우가 밝기 때문에 남에게 따지고 불평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한 충돌이 우려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미술이요, 술이 들어오게 되면 미술 삼형살이 되고 파가 됩니다. 토생금이 돼요. 그러니까 술에서는 삼형살에 토생금이니까 문서 삼형살이 되는 겁니다. 문서 관리를 항상 요 술이 들어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미 일주는 일반적으로 경우가 밝고 착실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럽지 못하다, 좀 까칠하고 까다롭다, 이런 거를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남명사주, 병신, 정유, 신미, 계묘, 요 신무일주에 대한 사주를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병화와 정화와 계수가 있습니다. 요 정화, 병화는 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이고 편관이 됩니다. 근데 편관은 정계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 하나가 둘이지만 충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럼 관직이나 명예운이 좋지만은 밑에 금이라고 하는 비견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썩 모양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명예운은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예운이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신금이 밑에 식신을 깔고 있어요. 식신이 축을 만났어요. 그럼 식신의 기운이 약한 겁니다. 그 재물운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식신. 왜냐? 식신이 충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주는 뭐냐? 신미일주의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걸록을 깔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강사주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에 또 신금.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은 금의 상태가 이런 정도로 됩니다. 금이 굉장히 왕한 사주에 토생금 받고 있고, 우에서는 많이 극을 당하지만은 지지의 세력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고집 세지요.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지요.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봐야 돼요. 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를 극하잖아요. 비견금. 재물운이 약한 사주예요. 근데 다행히 일가시의 묘미라고 하는 제가 이 왕해가지고 수생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말년에 뭐냐?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재물을 뭐냐?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말년에는 뭐냐?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재물운이 좋다는 건 뭡니까? 재물이 들어왔을 때
포착을 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부 생활은 어떻다고 봐야 되느냐? 부부 생활은 금이라고 하는 걸록을 깔고 있고 금이 많고 죄를 극하니까 아내에 대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좀 불편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 관계는 좀 아내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남편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 말년에 묘미가 들어와요. 아내가 여자가 들어와요. 제물이. 그러니까 말년에는 자기 성적이 수양이 된다고 봐야 돼요. 위에는 극을 당하고 있고 말년에 묘미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성격을 반성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대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무술 대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술이 들어오게 되면은 화는 화생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설기가 돼요. 명예운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술이 들어오게 되면 죽술 및 사명살의 묘술 합화가 됩니다. 이 사주는 신강사주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술이 들어오면 묘술 합화가 돼서, 그래서 화의 기운이 왕해지기 때문에 신유술 금도 되지만은, 그러나 묘술 합화가 되기 때문에 재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반길 반흉이라고 봐야 돼요.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일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살까지, 5살부터 14살. 요 기해대운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토생금인데요. 토생금이 인수입니다. 그때는 공부할 나이인데 밑에 바닷물 위에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운이 약한 거예요. 요 해수라는 건 뭐냐? 해미 목이 돼요. 해묘미. 그러니까 해묘미는 여자 아닙니까? 재물. 그 사춘기 때, 그때는 여자 관계에 여자친구 사귀는데 그때 많이 빠질 우려가 있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춘기를 조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의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운이 좋을 때는 공부는 없는 겁니다. 인수와 재는 상극이에요. 그 다음에 경자대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비견금이 많은데 경금이 또 들어왔어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극대화됩니다. 또 금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극목하니까 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간. 그 다음에 밑에 식수가 들어옵니다. 금생수, 잠이 식신 원진이 돼요. 그 비견금이 많은데 비견금이 들어오죠. 지지는 원진이 되지요. 일주와 원진이 되죠. 그럼 요때는 뭡니까? 요건 아내궁이잖아요. 운세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배우자 관계에 원진이 껴있고 운세도 금이 왕한 데다 더 서늘해지니까 운세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35세에 와서는 금이 들어오잖아요. 금이 왕한데 또 금이 들어오잖아요. 간이나 굉장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유축 금이 되지 않습니까? 충이 되거든요. 이때도 배우자궁이 충을 만나요. 그 성격적으로 원만치 못하니까 일단 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운세는 요 이민대운에 들어오면서부터 금이 금생수 되면서 정인목이 되거든요. 그럼 위에 목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고 금극목 재물운이 좋습니다.
근데 요때는 재물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45세죠. 그때는 성격도 뭡니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까칠한 성격도 완화가 되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성격도 원만해진다고 봐야 돼요. 재물운이 들어오면은 성격이 원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재물이 들어오지만 인유가 원진입니다. 인유가. 인유는 누구 자리입니까? 이게 부모 공간이에요. 그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유가 원진이 되면. 그런데 인하고 신하고 충이거든요. 그 원진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계묘대운에 들어와서는 금생수 식신이 충을 맞는 게 살아나서 재물운이 좋고, 묘미 목이 돼서 재물운이 좋고, 금 많은 병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운세가 대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갑진대운에 들어와서는 뭐냐, 화가 많은데 목이 식신 생계를 받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아요. 그래도 근데 진이 들어오면 뭡니까? 진유금이 되거든요. 손재수가 따르는 겁니다. 진유금 대운 들어와서는. 을사대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을사는 을신충이 돼요. 금극목이 목목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밑에 산은 뭡니까? 사음이 화가 되고 목생화돼서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할 때는 팔자에 있는 천간과 지지에 있는 요 상황에서 언제 재물운이 들어오고 언제 명예운이 좋고 언제 사업운이 좋으냐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여자는 뭐냐? 재물로 보거든요. 그 여기 자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요 잠이 원진. 그래서 배우자군과의 관계도 살펴보는 거. 이게 사주 감명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요 상충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강사주에 금이 많은 거는 뭐냐? 병이. 금을 극해주는 이 화가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약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는 병과 약이, 병만 있고 약이 없으면 그건 골치 아픈 사주지만은 약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역학을 배우시는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역학을 배울 때는 전문가에게 역학을 갖다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전 개인 교수로 단독 강의로 짧은 시간 내에 한 7회 정도에 저에게서 역학을 배우시면은 제가 사주를 7회 정도 보고 왕초보도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교육을 단독 1:1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명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이름들이 안 좋아요. 그 이름을 바꿔야 돼요. 좋은 기운. 그 남자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이름 바꾸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럼 예명을 하나 쓰면 됩니다. 부족한 이름의 보어는 예명.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기의 예명, 그걸 아호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기가, 기운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름이 운명에, 기륭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부족과 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미일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